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조민혁의 취준 하루 10분의 조민혁입니다. 오늘은 인적성 시험 불합격한 분들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인적성에 대한 얘기 좀 속 시원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인적성 시험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구직자분들에게는 좀 유리하지가 않고요.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나누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좀 필연적인 시험 제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낙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험이다, 그리고 상당히 솔직한 시험이어서 일정 기간 시간을 투자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만, 그게 아니라 무턱대고 도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100점 100패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좀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 정리를 하냐면, 사실 공부를 하지 않고 합격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은, 제 주변에도 보면은 석사분들이 그래요. 이공계 석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석사 졸업 논문 작성하고 프로젝트 수행 하느라고 인적성이라든지 대기업 채용 프로세스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불구하고 본인이 학부 때부터 꾸준하게 수학이라든지 뭐 물리 과목 또는 화학과 같은 자연 계열 과목에 친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그 과목을 잘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응시를 했는데 바로 합격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과목 커리큘럼 자체가 수학이라든지 숫자랑 그렇게 친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류 통과는 내가 됐는데 인적성에 대한 대비가 없어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인적성이라는 이 시험 제도 자체가 대기업에서는 이 제도 말고는 최적의 안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최선책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많은 인원을 서류를 통과를 시키고 있죠. 지금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뜨리기는 또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많이 통과를 시키고 뒷부분에서 면접을 또 많이 합격시킬 수가 없잖아요. 면접이라는 인원은 어느 정도, 보통 최소 3배수에서 아무리 많아야 한 5배수 정도까지만 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고려했을 때, 특히나 요새처럼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더욱더 면접에 대한 전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인적성이 결국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이제 이랬을 때 인적성 시험을 만드는 출제하시는 분들 보통 외부 기관이거든요. 이제 담당자들이 정말 이 사람이 이 직무 능력에 맞는지, 뭐 예를 들면 연구개발 능력에 맞는지, 영업 능력에 맞는지, 마케팅 능력에 맞는지 불가능해요. 이거를 갖다가 필기 시험, 종이 시험으로 사람을 직무 능력을 평가한다는 거는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AI 면접이라든지 이제 이런 툴이 생겼는데, 보통 이제 AI 면접은 지금 확산세에 있을 뿐이고 보편화되고 있지는 않죠. 지금은 어쨌든 종이 시험, 필기 시험이 이제 대체적인데, 그래서 결국에 합격하는 지원자들은 머리 좋은 애들이에요. 머리 좋고 공부 머리가 소위 뛰어난 애들, 공부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면접장까지 갈 확률이 높고, 공부 머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능 시험과 같은 형태의 정해진 시간 동안에 문제를 많이 맞추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소금물 농도를 구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또는 뭐 철수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영희는 정방향으로 갔을 때 몇 분 만에 만나냐, 이들이 만나는 횟수는 어디냐, 몇 미터냐, 이거랑 영업관리자로서 내가 입사를 해서 거래처에 있는 사장님을 만나는 거랑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직무 소개 영상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고, 주어진 자원을 활용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원이라는 게 뭐 시간이라든지 뭐 예산, 금액,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얼마나 제가 볼 때 다 그거는 그냥 개소리고, 인사팀에서 얘기하는 전혀 의미 없는 얘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뽑고자 하는 인원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많은 인원을 서류 통과를 시키는 마당에, 그러면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인사팀 입장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이유 있게 합리적으로 사람을 채용했다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그 명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효율성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채용 프로세스의 어떤 효율성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가장 적은 시간 안에 또 구직자들의 불편을 덜어서 합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머리 좋은 사람을 걸러내는, 하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을 뽑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직무 능력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인적성 시험, G사트 시험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G사트 시험 가만히 보면은 머리 좋은 거를 평가하는 그 두 가지 전형은 남겨놨단 말이에요. 왜 예전에 있었던 한문
한문 그 검증 능력이라든지 이런 건 사라졌거든요. 언어 능력이라든지. 반면에 추리나 수리 같은 것들은 있죠. 반면에 상식은 없어졌어요. 경제 상식은 머리 좋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건 암기 능력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머리가 좋다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제도 자체가 이공계 학생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게 이게 프레임이 지금 갖춰진 상태고, 문과분들 중에서도 응용 통계라든지 또는 경영학과 전공자들 중에서도 MIS라는 통계 툴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 말고는 이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대기업을 비롯한 인적성 시험을 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안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시험? 그게 이제 결국엔 AI 정도의 시험인데, AI 그 인적성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AI는 머리 좋은 걸 뽑는 게 아니라 인상이라든지 이 사람의 답변의 진실성, 그리고 약간 크리티컬한 질문들, 회사 선택 이유라든지 이력서상 공백기나 특이사항들을 점검하는 방식, 뭐 장단점이라든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적성 시험은 아무래도 평소에 그 인적성 시험의 환경에 충분히 노출된 이공계, 그 다음 석사 연구생 또는 문과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 상당히 잘했던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반면에 우리 대부분 문과생들한테는 유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잘 푸는 것도 아니에요. 제 주변에 보면 그래서 꾸준하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책 사서 열심히 푼 친구들, 가령 인적성 시험에 대해서 내가 선생님 투자를 해야 되냐, 교재를 사야 되냐, 시간적인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겠죠. 교재를 사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강의를 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봅니다. 대기업은 절대로 인적성 시험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더 강화시킬 거고 변별력을 높일 거고 어렵게 만들 거고, 채용 인원이 줄어들수록 더욱더 면접 전형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적성 시험의 난이도를 더 높일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적성 시험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다? 투자하고 공부한 만큼 분명 성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저기 인적성 합격 노하우가 뭐다, 뭐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인적성 강사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툴 있죠? 그거는 이미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인적성 시험에 대해서 적응한 사람들에겐 통할 수 있으나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초보자들, 특히 문과생들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의 노력과 투자가 수반되어야 된다.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자전거를 처음부터 잘 타지 않습니다. 2번, 3번씩 넘어지고 그래야 4발 자전거, 그 다음 2발 자전거를 타겠죠. 저도 지금 운전을 하고 있지만 초반에 사고 많이 냈어요. 벽도 긁고 차 문도 뜯기고 뭐 버스하고도 이렇게 접촉 사고도 일으켜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적응하게 되거든요. 인적성 시험이 여러분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GSAT 시험 떨어졌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4학년이고 또는 GSAT 시험을 처음 응시하는 거다, 충분히 괜찮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도전해서 성과를 내볼만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와 내가 한번 끝내보겠다라는 의지 갖고 계시다면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조민혁의 또 취준 하루 10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쳐가는 하루이실 텐데요. 힘내시고요. 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